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낮 동안 동쪽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40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가지 않고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이 실시됩니다. 백신 추가 접종을 최대한 늘리고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오늘도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15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일본은 오늘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다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우려되지만 당장 봉쇄 정책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남에서 일정을 마무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청에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각각 지지층 민심을 챙겼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공약을 받아들이겠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관련 청탁을 받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진행됩니다.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이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가운데 참가국들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미국과 제재를 풀어야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주로 오전에, 동쪽 지역은 낮 동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비는 한두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4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또다시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한랭전선을 따라 남과 북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오늘 새벽 백령도와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출근길엔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주로 오전에, 강원과 영남 등 동쪽 지역은 낮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한두 시간 동안 짧고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40mm입니다.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 등 지대가 높은 곳에선 비가 눈으로 바뀌며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 8도였던 서울은 내일 아침 수온주가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일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 영상권을 회복하며 풀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자녀 백신의 접종을 희망할 경우 60대 이상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 18세부터 59세까지는 4개월 만에도 맞을 수 있도록 추가 접종 간격을 1개월씩 더 단축했습니다. 동시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6개월로 한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이행을 미루는 대신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위협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는 당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말까지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고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우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 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추가 접종 대상도 전 국민으로 넓혔습니다.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재택 치료를 코로나19에 걸린 모든 환자로 확대합니다.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먹는 치료제도 올해 안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접종도 강력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환자 발생 숫자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였고 의료의 체계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이번에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상의해 최대한 빨리 정하겠다고만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2,6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시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닷새까지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방역망이 뚫리면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PCR이라고 불리는 진단검사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알려줍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구별합니다.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까지 4종류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오미크론은 거르지 못합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따질 때와 변이 종류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유전체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정확히 어떠한 부위를 짚어야 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용 PCR 검사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 방역 체계가 뚫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선 3만여 개의 유전체를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5일, 조용한 전파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게 전파력이 빠르다면은 변이주에 접촉한 사람들은 빨리 가서 방역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미 지역사회에 노출된 이후에 분석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4주 동안 우리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한 건 전체 확진자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전체에 대해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온 아프리카 8개 나라의 외국인 입국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전체 외국인 입국을 막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미크론의 전 세계 확산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12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최소 1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오늘 0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다시 금지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당장 봉쇄 정책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포르투갈 프로축구팀인 벨레넨세스에서 선수와 직원 등 13명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남아공에 다녀온 한 명에게서 전파된 걸로 보이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등 15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사실상 모든 대륙에 바이러스가 퍼진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28일 나라 문을 닫은 이스라엘에 이어 일본도 오늘부터 한 달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여행 제한을 한 8개국 외에 추가 제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경제 봉쇄도 없을 거라며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We have the best vaccine in the world, the best medicines, the best scientists. 지금 자신을 보호할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부스터샷을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에는 오미크론용 백신 개발을 위해 가장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은 새 백신의 대량 생산까지 앞으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CEO는 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있는 백신으로도 과연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이를 검토하게 될 앞으로 2주 동안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어제 양강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광주와 세종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토 보유세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 후보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를 열고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던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 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제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했듯 실용주의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충청에서 100일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신중부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차기 정부 맡게 되면 제2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나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당장 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선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포퓰리즘적인 재난지원금 살포는 놔두고 제가 그 긴급구제 프로그램 50조 가동하자고 했더니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이제 뒤늦게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윤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외부 인사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와 30살의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를 참여시켰고 이재명 후보는 군 출신 우주산업 전문가인 39살의 조동현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하나은행 관련 청탁을 받고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른바 50억 클럽 중 처음으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는 2015년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참여합니다. 검찰은 당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50억 원도 그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그동안 화천대유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퇴직금 50억 원은 아버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3살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서 구속된 3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이 정인이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살해죄로입니다. 친아빠에게는 방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재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3살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를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는 직장이 파열돼 숨졌는데 넘어질 때가 아닌 강한 가격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도 A씨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전후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주변에 호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부터 효자손으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최소 2차례 학대가 더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울고 해야 돼. 애가 한참 씩으로 30대, 30분 울어. 그러다 달래지를 하더라고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평소 밥을 잘 안 먹고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해오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인정했지만 아이가 숨진 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양육하고 있던 A씨의 6개월 난 친딸에게선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친아버지에게는 방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학대가 있는 걸 알고도 말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와 함께 살기 전에도 아이를 침대에서 발로 밀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면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핵 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협상이 5개월 만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 일정 뒤에 참가국들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는 했는데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협상이 잠정 중단된 지 5개월 만입니다. 회의를 마친 이란 협상팀 대표는 향후 논의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مطالبه به حق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ن دادند و بر اون تأکید و تصریح کردند که باید ابتدا در واقع وضعیت تحریم‌های غیرقانونی رژیم آمریکا علیه مردم ما روشن بشه. 협상 의장을 맡을 유럽연합 EU도 당사국들이 진지하게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there is clearly a will of the Iranian delegation to engage in serious work and bring JCPOA back to life. 다만 이후에 모라 사무차장은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이란의 입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의도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재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대이란 제재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이란이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것으로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핵 합의 당사국들이 지난 4월 초부터 합의 복원 회담을 재개했지만 이 협상은 다시 지난 6월 20일 잠정 중단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명절 농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설부터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지난 경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설전이 거세지자 게시판을 일시 중단했는데 최근 또다시 당원들의 분쟁이 과열되고 있어서 일시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당대표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과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지난 10월 초 이후 최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2,9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1,00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영향을 줬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제2금융권의 대출도 속속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이어서 신협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 신용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중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이 됐고요. 오늘은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18일에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 1,014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76개 문항 473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위 속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리고 떠난 30대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20대 남성과 만나 아이를 버리고 떠났는데 울고 있던 아이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친아버지에게 인계하고 친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광역시의 하수관로 정비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뿜어져 나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30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는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오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서 물러나면서 명동성당에서 2인 미사가 있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뒤를 이어서 9년 동안 교구 총책임자로 활동해왔습니다. 후임으로 정순택 대주교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판문점 견학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 4회 하루에 한 차례만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연말까지 예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견학 운영 규모 등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 옛 풍문여고 자리에 들어선 서울공예박물관이 오늘 정식 개관을 합니다. 지난 7월 임시 개관해서 4개월 동안 7만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박물관 안내동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모레고요. 오늘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사 활동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예산안 협상을 오늘 진행하는데요. 지역 화폐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오늘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서울에서 예비 창업자들과 만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미래 제조업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충청 지역에서의 일정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오늘 청년 창업자 또 문화예술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습니다. 청년층을 공략하는 일정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소외돼 있는 나라가 있다는 이 불평등 문제는 여전한데요. 그래서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해서 문제가 커졌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 아프리카에 대한 백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아프리카 나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딱 그때에 나온 중국의 입장이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개회식에서 백신 10억 회분 제공과 함께 각종 경제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支持疫苗知识产权豁免，切实保障疫苗在非洲的可及性和可负担性，弥合免疫鸿沟。
네, 백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진 때에 나온 약속인데요. 중국이 이번 오미크론 사태를 맞아서 아프리카 등에서 그동안 외교적 우군을 확보하려던 노력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27일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15%에 불과합니다. 50%대인 유럽,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나 40%대인 아시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네, 터키에서는 강풍 때문에 사상자가 나왔다고요? 네, 현지 시간 29일 터키 이스탄불과 그 외곽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들인데요. 간판이 떨어져 나가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대형 트럭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계탑이 무너지는가 하면 지붕까지 뜯겨져 나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날 최고 풍속은 시속 130km에 달했습니다. 이스탄불 주지사실에 따르면 뜯긴 지붕 잔해에 맞은 여성 등 4명이 숨졌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탄불을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행도 강풍으로 금지됐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계의 인종 장벽을 무너뜨린 흑인 골퍼의 별세 소식도 있죠? 네, PGA 투어 448경기를 치르고 4번의 우승을 거둔 리 엘더가 87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1934년생인 엘더는 12살 때 시작한 캐디 일을 하다가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1975년에는 그 해부터 흑인에게 출전 기회를 주기 시작한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엘더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m tell you that is the most sought after thing that a pro golfer could want. To be able to drive down Magnolia Lane for the first time, coming to compete in the Masters Golf Tournament. 네, 1997년에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한 타이거 우즈도 엘더가 있었기에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망 소식을 전한 PGA는 엘더가 어려운 유년기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역사적으로 흑인 선수들에게 매몰찬 스포츠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읽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모노레일이 탈선해서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고 직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노레일은 지난해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모노레일이 찌그러진 채 뒤집혀 있습니다. 그제 오후 경남 통영 욕지섬에서 관광용 모노레일이 탈선해 승객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롤러코스터 들어오듯이 부릉하고 강한 소리가 의식이 있다가 잃어버리는 분들도 한 2-3분 정도 계시고 일부 관광객은 119에 신고한 뒤 직접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지금 끼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구조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현장 CCTV 확인 결과 모노레일은 아래쪽 정류장 도착 50m 전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나비 때문에 멈춘 경우와 새 때문에 멈춘 경우 또 이렇게 짙은 안개 때문에 이게 이 카메라가 앞에 센서가 인식을 해가지고 멈춘 경우 이런 거. 당시 관리 직원은 모노레일이 멈춘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10초 후 원격으로 모노레일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은 경사 20도 곡선 구간에서 갑자기 빨라지며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통영시 감사에서 부실 시공 의혹 등이 불거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속도 제어 시스템에 탈이 난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덕천동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임야 약 5,000제곱미터를 태운 뒤 4시간 만에 꺼졌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어떻게 산불이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인구 약 70만 명의 작은 섬나라죠. 솔로몬 제도에서 지난 24일부터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친중 행보에 대한 반발이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에서 일주일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대만,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말라이타 섬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6년 동안 맺어왔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은 뒤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위대는 미나세 소가바레 총리의 집과 국회의사당을 공격했고 차이나타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불도 질렀습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가 휩쓸고 지나간 거리는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위가 격화되자 필수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 호니아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ituation has left many mothers and women living in fear and afraid for their lives.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시위에 인접 국가들이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솔로몬 제도와 안보 조약을 체결한 호주는 경찰과 군 병력,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150여 명의 평화 유지군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제도의 치안 유지와 사회 기반 시설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의 정상적인 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폭력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对一些中国公民和中资机构遇袭表示严重关切，已要求所政府采取一切必要措施，保护在所中国公民和机构安全。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솔로몬 제도 반정부 시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솔로몬 제도 반정부 시위의 배경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말라이타 섬 주민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말라이타 섬은 독립을 요구할 정도로 중앙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 제도를 보면요. 인구 65만에 1인당 GDP가 1,511달러에 불과한 아주 가난하고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 5만의 수도 호니아라가 있는 과달카날 섬과 6개 이제 주요 섬 가운데 인구 16만으로 가장 많은 이웃 말라이타 섬 이주민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미 2000년에도 폭동이 일어났고요. 2006년 4월에 일어난 이제 반정부 폭동으로 그 경제권을 쥐고 있는 차이나타운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호주에서 2,000명 이상의 이제 군대가 파병됐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2019년 대만과 단계하고 중국으로부터 5억 달러 정도의 원조를 받기로 하고 수기하면서 문제와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그 중국과 수기했지만 이웃 말라이타 섬은 대만과 이제 관계가 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커져서 이번에 이제 말씀에 따라 대리전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그 사흘간의 폭동 중에 차이나타운의 한 건물이 대만기를 걸었더니만은 시대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이 그 남태평양 절의 고도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위는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의 대리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두고 중국과 대만,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방과 중국이라는 고래들의 경쟁에 솔로몬 제도라는 작은 나라의 등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이미 2017년 수교하기 2년 전에 중국 기업 화웨이가 솔로몬 제도와 호주 시드니를 잇는 3,400km의 이제 해저 케이블 부설 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을 좀 이제 강화하려고 하니까 호주가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서 무산시켰습니다. 네.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된 것이고요. 중국은 2019년 9월에 수교 이후로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고요. 그러자 이제 말레이타 섬 정부는 대만으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았고 미국으로부터는 지난해 10월에 2,500만 달러 자금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있는 과달카날 섬과
이 말레이타 섬 주민 사이에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고요.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남태평양 지역의 세력 경쟁 구도로 이렇게 이제 비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말라이타 섬 주민들은 소가바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바레 총리는 퇴진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들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리 관저에도 이제 방화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의원 50명의 7개 이상의 정당, 의원 절반이 무소속인 취약한 정치 구조라서 언제든지 중앙정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솔로몬 제도 자체에서 문제 해결이 이제 어려운 수준이고요. 여기에 넘어서 중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24일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금강이 무장 민병대 공격을 받아서 중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납치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파키스탄에서 버스 테러로 중국인 9명이 숨졌거든요. 중국이 2007년 특수부대 전랑 요원들을 외국에 파견해서 자국민을 구출하는 애국 영화 전랑을 제작해서 당시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만은 현실은 중국이 이렇게 이제 개입하기도 녹록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최근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 차이나타운 지역의 불탄 건물에서 시신 3구가 확인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물 경비원은 시신이 매우 심하게 불에 타 중국인인지 현지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반정부 시위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2년 만에 팬들의 얼굴을 보며 미국 공연을 하게 된 이 방탄소년단. 매 공연마다 이 공연장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은 그래미상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뛰어넘을 장벽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온통 보라색으로 물든 공연장. 마스크로도 흥분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흰옷을 맞춰 입고 등장한 방탄소년단의 모습에 5만 명 넘는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I really miss you! 한국어 인사말에 한국어 떼창. 각 잡힌 칼군무로 무대를 달궜습니다. 여행 경험부터 귀해진 코로나 시대엔 공연 보러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설렜고 공연장에서도 백신 접종이나 PCR 검사 확인이 필요해 기다림이 길었지만 그 순간조차 즐거웠습니다. 미식 축구 구장으로 쓰는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4차례 공연 모두 매진됐습니다. 매회 5만 명 넘게 들어가는데 이 공연장에 선 가수로는 최다 티켓 판매 기록입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 지금 이 줄은 공연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So, where are you from? I'm from Texas. BTS, for me, honestly, is love and immersion into, Korean culture. 공연장은 보라색 지붕에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띄었고 팬들도 마스크는 물론 옷에 머리카락까지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My mom helped me make this. It's handmade, yeah. Yeah, it's very the army color. 방탄소년단이 4년 전 언급한 한인타운의 곱창집마저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연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강한 비바람에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로 오전에, 강원과 영남 등 동쪽 지방은 낮 동안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져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